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이렇게 여기에서 바로 손절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가온칩스란 종목이고요. 지금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왔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갭으로 띄워놓은 신고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쭉 밀려서 좀 강하게 하락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갭을 메꾸는 이 구간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 이 구간이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면 그 이전 종목이었죠. 그 이전 종목에는 요렇게 갭이 생길 때에는 이 기준봉의 저가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갭의 하단부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균가 잡고 마무리를 할 것 같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서 손절을 바로 하지 않고 본절 또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본절까지 하지 않았다라면 저는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그렇게 되면 평단가가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거의 기준봉의 시가 부근 비슷하게 이제 평단가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 구간에 바로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르지 못할 수도 있는데 반등 구간이 나오게 되면 이 시가나 저가 부근에서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온전하게 시드를 손실 나지 않고 시드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접근을 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최소한 이 전고점 제가 첫 번째 들어갔던 이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최소한 이만큼 정도 한 7, 8% 정도는 수익 내고 마무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려갈 확률을 반반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올라갈 확률 역시 반반입니다. 아니 반반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 장기간의 통계를 내봤을 때는 반반이 조금 안 되는데 그냥 편의상 반반이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올라갈 확률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갭으로 띄워서 진입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를 하려면 바로 던지게 되면 가격대가 무너지고 더 빠질 거기 때문에 이 신고가 부근까지 바로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뚫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올라갈 확률도 사실 반반이 좀 안 돼요. 반반이 좀 안 되고 그렇게까지 접근하려면 지금 현재 평단가 부근 지금 아까 여기 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한 요 정도쯤 되겠네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구간이 벌써 이렇게 7%가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2%, 3% 수익 내려고 접근하는 거잖아요. 절반 포지션으로 2%, 3% 수익인데 7%면 우리가 1차 진입으로 봤을 때는 14%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14% 마이너스면 우리가 3% 기준으로 잡더라도 4번, 5번 수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기다리게 되면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여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여기서 잘라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본절하면 좋겠지만 운이 좋게도 본절하면 아주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여기서 더 밀려서 이쯤에서 손절을 하게 됐을 때는 9%, 10% 구간까지 밀리기 때문에 그러면 20% 마이너스에 2%, 3% 수익률로 계산을 하더라도 한 6번, 7번은 수익을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손익비가 안 맞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바로 손절만 하면 한 번만 수익 나면 우리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구간인데 굳이 6번, 7번 이렇게 손절이 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 종목을 빗대서 말씀드린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 모르고 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억지로 이 종목을 고른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여튼 그래요.
이게 주식을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손익비를 맞춰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재작년 장세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워낙 좋은 경우도 많았고, 버티면 오른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순환매를 시도를 하려고 계속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 사이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10배 가까이 수익을 냈는데, 1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수익을 냈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00%예요. 1000%인데 그때 말씀드렸던 그 시공테크라는 그 종목 하나로 순환매를 돌렸는데도 거의 마이너스 30%가 넘게 마이너스가 났어요. 어느 정도 맨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8%, 30% 가까이 손실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 하나도 순환매를 돌렸는데 거의 한 20 몇 프로, 30% 가까이 손절이 나서 제가 1000% 가까이 수익을 냈는데 결국에 남은 게 한 480%? 절반이 조금 안 되게, 반토막이 넘게 난 거예요. 다 날아간 거예요, 반토막이. 우리가 시간 들여서 막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뭐, 물론 그런 종목들을 피하면 좋겠죠. 피하면 좋은데, 전부 다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훨씬 중요한데, 사실, 그렇게 깊이가 깊을 줄 저도 예상 범위를 조금 벗어난 경우라서 좀 안타깝게도 좀 마이너스가 좀 커졌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 야, 그래도 수익률이 480%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수익률은 480%가 안 됩니다. 수익률은 380%고, 성장률이 480%였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수익률이 380%? 그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심리적으로 허탈감도 굉장히 크고, 위축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하죠. 사실 그렇게 매매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바로 손절하고 기준대로 정말 길게 봤을 때 한 12에서 15%까지 보긴 하지만, 그것도 신용까지 쓰는 경우에는 거기까지 가진 않습니다. 원래 저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무슨 압박감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좀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당초에 제가 했던 매매 방식으로 당연하게도 돌아가서 지금 이 1% 프로젝트 1에서 3% 프로젝트는 원래 제가 하던 방식으로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매를 이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매를 할 때 바로 손절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번 주 목요일까지 했던가요? 수요일까지 했네요. 그러면 목요일 날 뜬 종목 한번 볼게요. 성우하이텍은 다음날 고가가 4% 이상 올랐네요. 그 다음에 7월 7일 랩지노믹스는 지금 고가가 3.29% 수익률 나오죠. 그 다음에 RBK그룹은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TFE 역시 안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TFE는 제가 제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미친 듯한 이 과열권 구간, 이런 구간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이전에 어떻게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거를 생각하고 머리에 염두에 두고 접근을 했을 때에는 이런 폭락이 나옵니다. 지금 하루 만에 지금 마이너스 17%짜리가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RBK그룹 역시 지금 오늘 이렇게 밀렸는데, 지금 이 종목은 여기 이 봉 있죠? 지금 거래량이 지금 기준봉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던 이 봉의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짧은 구간 이렇게 수익 내고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짧은 구간 수익 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매물대가 겹쳐져 있는 이 구간에 이 짧은 구간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 기준봉의 저가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전에 여기 있죠.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이전에 매물대가 있는 시가 구간 2130 구간에서 저는 매수를 할 것 같아요. 2130 그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서 마무리를 하겠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제가 하는 방식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방식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종가네요. 1876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할 것 같고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겠죠. 그러면 한 평단가가 한 요쯤 될 건데 반등 나오게 되면 이 구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윗구리 구간이 다 그 구간에서 맞고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보다 조금 낮춰야 돼요. 추가 매수가 된 경우에는 반등 구간을 올라가게 되면 이 수익 구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시초가 구간에서 본절을 하고 내려가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됐을 때는 본절 구간보다 조금 아래 구간에서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날 뜬 종목들이 굉장히 다 어수선한 종목들인데 이렇게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윗구간에 나오는 경우에는 좀 진입하기 좀 부담스럽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이 뭐냐면 이렇게 기준봉이 두 개 연속으로 뜨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더블킥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아래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주가가 횡보하다가 주가의 방향성이 시작되는 구간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더블킥 종목들은 눌렸다가 횡보했다가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횡보를 하더라도 이렇게 눌려서 횡보를 하더라도 이 두 번째 기준봉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오는 패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이 떴는데 저는 지금 이제 오늘부터 멤버십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이제 종목에 대한 언급은 조금 자제를 하고 제가 이전처럼 여러분들한테 좀 2% 조건씩을 검증을 해드리긴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 지금 하는 방식, 이 멤버십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한 이틀 정도 딜레이를 주고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마무리 잘 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